자, 343페이지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다. 권리. 이제 1년 마무리 하는 시점인데 이제 2달씩 됐습니다. 이제 공부하시는 거 적응되셨죠? 공부하시는 거 적응되셨을 거예요. 아직까지 깜깜한 게 많습니다. 법공부는 한 3번은 듣고 3번은 복습하고 그래서 최소한 3번은 반복해서 들어져야 그때 가야 눈이 좀 떠집니다. 지금 여러분 뭐 지금 수업 듣고 집에 가서 보면 캄캄하죠? 지금 캄캄한 그게 제 위치가 맞아요. 여러분 위치가 맞습니다. 나중에 2번 지나가고 3번쯤 지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저기 불이 있구나. 이제 불이 조금 들어오고 좀 밝아져요. 원래 법공부 그렇습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앞으로 여러분들 그 집에 있는 자제들 대학 갈 때 되도록이면 법대는 보내지 마세요. 법대는 보내지 마세요. 머리 좋은 친구들이 수학, 물리 그런 쪽으로 이과 계통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 제 다닐 때만 해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문과였어요. 그때는 이과 가면 그때는 내 친구들도 지금 저 공대 나온 애들 다 그럽니다. 그때는 스스로를 뭐라 했다? 공돌이 그러면서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문돌이잖아. 그죠? 요즘은 문돌이잖아. 근데 이과가 제대로 크는 게 맞아요. 기초과학이 커야 나라가 발전하는 것 맞거든요. 문과가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잘 살게 됐을 때 전 세계에서 개인 가처분 소득이 뭐 2위, 3위 정도 할 때 그때는 문과가 융성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은 우리 이과가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과 공부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 343페이지 권리에 관한 등기 하고 났습니다. 자, 우리 이 파트에서 하는 것이 각종 권리에 대한 것을 배우는데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저당권, 그리고 임차권. 여러분 지금 임차권까지 갔습니까? 임차권 아직 안 갔어요? 여러분 눈 보니까 아직 안 했는가 봐. 자, 권리질권. 저당권은 했죠? 자, 해서 이런 권리들이 쭉 우리 부동산 등기부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권리들입니다. 자, 이런 권리들 소유권이 처음 생기면 보존이라는 이름의 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들은 설정이라는 이름의 등기를 해요. 그리고 권리자가 바뀌면 권리가 넘어갔다 이전 등기. 그 다음에 권리자와 상관없이 일단 등기된 내용이 뭔가 변화가 있을 때는 자, 변경이니 경정이니 하는 이름의 등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권리가 소멸되면 등기부에서 지운다 말소. 근데 잘못 지워진 게 있더라. 그것은 다시 살려내야 된다. 말소 회복.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 이런 권리가 있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우선 존재해야 되겠죠. 그럼 부동산이 하나 있으면 등기부도 몇 개 하나를 둔다 했잖아요. 그럼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하에서 부동산 하나 있으면 등기기록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럼 부동산이 전부 없어져 버렸다. 뭐 건물 같은 경우에 뭐 지진의 여파로 주저앉았다. 땅 같은 경우에 뭐 이 풍랑 등으로 인해서 바닷가에 있던 땅이 바닷속으로 쏙 빠지고 존재가 없어졌다. 그때는 부동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는 등기, 멸실등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멸실등기. 자, 이런 등기들이 있는데 이런 등기들을 등기부에 기재를 할 때, 자, 등기부에 기재할 때는 권리들 앞에 번호를 붙이면서 등기를 합니다. 그 번호가 굉장히 중요한 권리의 순위를 나타낸다라고 해서 뭐 순위 번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번호를 붙일 때 1번, 2번, 3번, 4번 주로 독립된 번호를 붙이는 등기 해서 주등기 또는 독립등기라고 하는 등기가 있어요. 앞에 번호를 붙일 때 1번, 2번, 3번 하고 쭉 이어져 가는 이런 등기입니다. 자, 이런 등기들은 번호가 독립적으로 하나만 쓰였다. 독립등기 또는 이 방식이 주로 하는 방식이다. 주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번호가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고 1-1, 2-1 하는 식으로 2개가 쓰이는 게 있어요. 이 번호 하나를 부가적으로 기입을 해서 번호가 몇 개 쓰였다? 2개 쓰였다. 라고 할 때 그것들이 부기등기라고 하는데 1-1, 1-2 또는 2-1 이런 식으로 가는 등기도 있어요. 자, 이런 등기. 그 다음에 자, 등기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기를 하는 거죠.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했다. 권리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권리 변동은 뭐 해야 효력이 있다?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 그렇다면 등기했을 때 권리 변동 효력, 즉 권리가 취득이 되더라. 그 등기를 종국 등기라고 부릅니다. 종국. 자, 종국 등기라고도 하고
종국적으로 효력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등기의 본래적 효력이다라고 해서 그냥 본등기라고도 부릅니다. 종국 등기 또는 본등기. 그런데 예외적으로 등기를 해도 권리 변동 효력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비 등기라고 불러요. 예비 등기. 자, 요런 등기들이 우리가 강론 파트에서 배우는 등기들인데 이 부분에서 거의 한 70% 이상 시험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쪽에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뒷부분과 거의 대부분은 연관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제외한 부분에서 완벽히 독립된 문제로 나오는 것은 몇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해도 내가 원하는 점수를 딸 수 있다 할 만큼 이 부분에 최소 60% 70% 이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요래 보시면 무엇이 많다 그죠? 글자 수는 얼마 안 돼도 많아요. 할 게 좀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 나오는 등기가 당연히 소유권에 관한 등기입니다. 소유권. 자, 소유권은 모든 권리의 기초가 되고 원천이 되고 바탕이 되는 그런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자, 우리 민법 물권편에서 여러분들이 물권 분리법을 배울 때, 자, 점유권이라고 부르는 권리. 자, 권원이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는 권리. 권원. 내가 그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하는데 그런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지느냐. 그게 권원이라는 문제로 나타내는데 점유권은 권원이 필요 없는 희한한 권리입니다. 그죠? 도둑놈도 가지는 권리 점유권이잖아. 맞죠? 도둑놈은 지가 가지고 있을 권리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있다 없다? 없다. 원주인한테 그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도둑놈한테 그런 권리 없죠? 도둑놈한테 그런 권리 없죠?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 오다가 지갑을 도둑맞았어. 그리고 그 도둑놈이 지갑을 갖고 뛰는데 여러분 따라가다가 자빠져서 못 잡았어. 못 잡았는데 10분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그놈 잡았다고. 그럼 쫓아갑니다. 가가지고 그 도둑놈이 가진 지갑은 도둑놈 거다 내 거다. 내 거단 말이야. 내 거. 내 거니까 당연히 내가 그걸 다시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고, 자, 도둑놈이 골목으로 탁 튀어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나서 나는 놓쳤어. 그 도둑놈이 잘 들고 가면서 돈 얼마 있나 하고 세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있던 강호동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야, 인마 지갑 내놔 하면서 와가지고 지갑을 손으로 탁 잡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 도둑놈이 그 지갑을 지 거 아니니까 당연히 뺏겨야 돼요. 일단 내가 들고 있으니까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저항할 수가 있겠어요. 내 거인 것처럼 저항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3자들이 객관적인 제3자, 소유자를 제외한 객관적인 제3자들은 그 지갑을 도둑놈이 들고 있더라도 그 도둑놈은 도둑놈하고 이마박에 써놨다 안 써놨다? 안 써놨잖아. 안 써놨으니까 그게 도둑놈인지 진정한 권리자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 도둑놈이 일단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가 권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뭔가 권리를 주고 보호를 해주자라고 하는 게 이 점유권이라고 해요. 점유권은 정당성과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러나 정당성이 뒷받침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 권원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 뭐가 있어요? 본권이라는 게 돼. 이 본권이 이제 진정한 권리들인데, 자, 이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무선권, 제한물권으로 나뉘더라. 제한물권. 이거 예전에 우리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하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이 제한하는 권리, 제한한다, 용익 측면을 제한한다, 용익물권, 처분 측면을 제한한다, 담보물권, 이래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제한하는 권리다라고 했는데, 이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은 무엇을 제한한다?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다. 소유권. 그럼 소유권을 가진 자는 그 소유권 대상의 물건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남에게 넘길 수도 있고 맞죠? 그럼 물건을 우리가 이용하는 형태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이용하든지 그로 인해서 누구한테 빌려주고 이익을 받든지 또는 내가 그걸 깨부수든 넘기든 처분하든지 그것 말고는 이용 형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소유권만이 물건을 이용하는 모든 형태를 다 가지는 완전한 권리다. 그래서 소유권을 완전 물권 이리 부르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러나 제한 물권은 완전한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들은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자가 가지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익할 수 있는 그 측면을 제한해 가지고 예를 들어 소유자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동네에 장기 출장을 오면서 집이 필요하다. 그럼 3년을 빌렸다. 3년을 빌렸다면 3년 동안은 주인이 쓰는 거예요? 빌린 사람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빌린 사람 쓰는 거야. 주인도 못 쓴단 말이야, 3년 동안은. 그럼 3년 동안은 소유권도 사용 수익의 측면이 뭐 당한다? 제한당한다. 이 제한 물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제한 물권은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소유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존재해야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다. 소유권이 없으면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소유권은 모든 권리의 기초고 근원이단 말이에요. 이 소유권은 좀 특별 대접을 받고 소유권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맞죠? 우리 등기법에서 이 지상권부터 해서 나머지 권리들 다 합쳐도 소유권 하나만큼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소유권에서 문제수가 가장 집중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에서. 자, 그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건데,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냥 매년 막 기본적으로 한 문제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소유권이 처음 생겼어요. 그럼 처음 생겼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처음 취득하는 것. 우리 민법에서는 그걸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여기 부르잖아요. 원시 취득. 자, 원시 취득은 누구로부터 넘겨받았다? 넘겨받은 게 아니고 내가 처음 가졌다. 처음 가졌다.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자가 하는 등기. 그것이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만약에 승계 취득에서 넘겨받았다면 보존 등기가 아니고 소유자가 바뀌니까 이전 등기를 하게 돼요. 그렇죠? 이전 등기. 그래서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가 하는 등기인데 이 보존 등기라는 이름은 오로지 소유권에만 씁니다. 다른 권리들은 처음 생겼을 때 보존이라는 이름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다시피 무슨 이름으로? 설정이라는 이름으로 등기해요. 설정. 소유권만이 보존 등기의 대상입니다. 그럼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하면 당연히 소유권 보존 등기 얘기하는 것인데 그냥 보존 등기 하더라도 당연히 무슨권? 소유권 보존 등기다. 다른 권리에는 보존이라는 이름의 등기를 하는 게 없어요. 소유권만이 보존 등기의 대상입니다. 왜? 소유권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완전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 생겼다 보존이라는 이름으로 등기해요. 그런데 다른 권리들은 사실상 원시 취득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자, 제한물권, 용의물권, 전세권이 새로 생겼어요. 그럼 그 전세권자는 새로운 뭔가를 가진 게 아니고 소유자가 가졌던 권능 중에 두 가지를 가져왔을 뿐이죠. 그래서 여기는 보존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구분을 해서 설정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설정이라는 이름. 뭐 이런 얘기예요. 소유권은 왕족이고 나머지 권리는 평미이다. 그죠? 소유권은 귀족이고 나머지 권리들은 쌍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민법에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중요하죠. 등기법 보면 소유권, 어이구, 대단히 귀중한 권리입니다. 감성돔, 돌돔 같은 권리들 말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권리들은 말해서 잡권리. 우리 부산분들은 다 알죠? 고기 중에 제일 맛없는 뭐 망상어 같은 그런 고기들. 자, 어쨌든 소유권이 제일 중요하다. 소유권. 왕족 대접을 받는다. 여러분 아침에 화장실 갔다 오고 학원 오듯이 그렇게 여러분은 그런 표현해도 당연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갔다 온다?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매화틀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아침 식사하잖아. 저는 아침 수라상을 받고 그리고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하고 다르죠? 다르잖아.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야.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 소유권을 뭐한 사람? 원시 취득한 사람이 하는 등기인데, 자, 원시 취득은 이전에 취득자가 없다. 그럼 이전에 부동산도 없었다. 그러면 보존 등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처음 생겼겠죠? 그럼 이전에 부동산이 없을 때는 등기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보존 등기함으로써 등기부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보존 등기는 등기부를 개설, 만들어내는 등기다. 개설. 자, 그러면 거꾸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잘못된 등기라서 말소가 돼버리면, 그러면 보존 등기함으로써 등기부가 만들어졌는데 등기부 만든 원인인 보존 등기가 말소되고 없어지면, 그러면 등기부도 그대로 놔둬야 된다,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 기록도 없어지게 돼요. 보존 등기함으로써 등기부를 만들고 보존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부를 없애버리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습니다. 등기 원인이 없어요.
자,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 신청서이든 등기부이든 신청서든 등기부든 여기에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이라고 하는 걸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지만 그냥 이거 하나만 외워두세요.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려고 합니다. 그럼 소유권을 넘기는 데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갑이 을에게 돈 받고 팔았기 때문에 넘길 수도 있을 것이고, 돈 받고 물건 넘긴다, 매매라고 부릅니다. 매매일 수도 있고, 또는 갑이 돈을 안 받고 을이 가진 시골의 야산을 받고 집을 넘기기로 했다. 물건과 물건이 왔다 갔다 하죠. 이건 교환이라고 합니다. 자, 물건을 줬는데 대가로서 물건 받았다, 교환이고, 물건을 줬는데 대가로서 금전, 돈을 받았다, 매매예요. 그죠? 해서 매매일 수도 있고 교환일 수도 있고, 또는 갑이 을을 너무 어여삐 여겨서 대가 없이 그냥 공짜로 줬어요. 이거 정여라고 합니다. 그죠? 정여.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 행위로서의 원인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원인. 이것을 등기하게 된 원인 뭐라고 부른다? 등기 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등기 원인이라고 부르는데, 자, 보존 등기는 남한테서 넘겨받은 사실 있다 없다? 없다. 건물을 내가 지었고 바다였던 부지를 내가 흙을 갖다 부어서 내가 매립을 한 거야. 맞죠? 물론 사람 샀지만 그 모든 것의 주체는 나죠. 내가 돈을 줘서 메꿔라 한 거고 돈을 줘서 지어라 한 거잖아. 결국 내가 처음으로 가졌단 말이야. 다른 사람과의 이런 법률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기 때문에 등기 원인이 없다. 그래서 신청서와 등기부에 이런 걸 안 적는다.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보존 등기가 아닌 법률 행위로서의 원인이 있는 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서든 등기부든 이거 기재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당연히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거 기재 안 하면, 등기 신청할 때 이거 기재 안 하면 원칙 각하시켜버려요. 등기 신청이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우리 29조 각하사유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각하를 시켜버리는데, 그러나 보존 등기는 이거를 안 적었다, 적을 게 없기 때문에 못 적는 거다. 못 적는 거다. 그러므로 보존 등기는 신청서 또는 등기부에 이런 게 기재되지 않더라도 등기 신청 각하사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본적인 등기 신청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이거 안 적으면 각하돼 버려요. 그러나 보존 등기는 각하되지 않는다. 왜? 없으니까. 안 적은 게 아니고 못 적는다. 적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보존 등기가 우리 오는 절차상 문제로서 신청서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작년 아니죠. 올해 10월 27일 날 신청서 양식에 대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한 10년 넘어 만에 한번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10년 넘어 만에 한번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또 한 10년 지나야 될 테니까 그건 몰라도 됩니다. 그냥 요것만 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보존 등기에서 중요한 거 네. 자, 그럼 보존 등기에서 중요한 거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보존 등기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존 등기는 법이 정한 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보존 등기는. 자, 보존 등기는 어떤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법이 정한 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보존 등기에서 문제가 나왔다면 3번 나오면 2번은 이 사람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맞느냐 아니냐, 그것과 관련한 문제가 거의 태반입니다. 태반. 자, 그러면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보존 등기 신청인. 이 보존 등기 신청인에 대한 얘기가 우리 교재에서는 344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위에 도표로 4번 신청인 해놓고 토지 건물 나눠서 도표 하나 만들어져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워져야 되는 도표입니다. 무조건. 자, 거기를 가만히 보시면 토지에 1, 2, 3에서 3사람이 있고 건물은 1, 2, 3, 4에서 4사람이 있는데 앞에 있는 1, 2, 3번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자, 토지이든 건물이든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모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 3사람.
왼쪽 오른쪽에 나오는 1번, 2번, 3번 그걸 모아서 하나로 봐버리고 그리고 건물은 별도로 한 사람이 더 있으니까 그 사람을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무엇에 의해서? 대장에 의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오른쪽 건축물대장 등에 의해서 자신이 몇 번째 소유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자, 여기서 최초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원시 취득자임을 얘기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원시 취득자가 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다라는 게 이제 간접적으로 나오는데, 자, 이게 대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우리 지적법 할 때 토지대장, 임야대장 하는 용어 배웠죠? 그런데 건축물에 가면 건축물대장이라는 것도 있더라는 거야. 그 대장에 의해서 자신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되 몇 번째 소유자? 첫 번째 소유자. 그렇게 요구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 토지가 하나 새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지적법 할 때 했던 겁니다. 잠깐 기억을 대사를 봅니다. 자, 토지가 새로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서 우리 지적법상에서는 지적공부라고 불리는 장부. 이 지적공부는 7종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게 대장이니까 보통 대장이라고 통칭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자, 이 대장 또는 지적공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등기소라는 관공서에서 등기부라는 장부를 또 만듭니다. 자, 이렇게 같은 토지인데 각각 다른 관서에서 서로 다른 서류를 만들어요. 만드는데, 자, 이 같은 토지지만 중점을 두고 공시하는 핵심 공시사항이 다르더라는 거야. 우리 지적법에서는 이 토지의 권리를 다룬다, 사실관계, 표시를 다룬다. 표시. 이 토지가 어디에 있는 어떠한 토지이냐, 그거 공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 등기는 그 표시를 공시하는 데 중점 두는 게 아니라 무엇에? 권리. 이 부동산의 권리,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고 혹시 전세권, 저당권 같은 게 있고 없느냐, 있다면 누가 가졌느냐,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권리 관계에 대해서 공시하려고 하는 게 등기부단 말이야. 그러면 표시부터 정해져야 될 것인가, 권리부터 정해져야 될 것인가. 자, 만약에 저기 땅이 하나 생겼어요. 저기 부산은 바닷가 많으니까 바다 하나 매립해가지고 땅이 생겼어. 그런데 어디에 땅 생겼는지 우리는 몰라. 그냥 땅 생겼다 하대. 그런데 뭐부터 공시하냐? 자, 그 땅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의문이 생깁니다. 그 땅의 소유자는 갑이랬는데 그 땅은 어디 있는 땅인데요? 모르지 나도. 무슨 소리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권리부터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어떠한 땅이다라는 게 정해지고 그 땅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흐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부터 정한다? 표시부터 정하는 겁니다. 표시부터. 그럼 지적공부에 처음으로 기재하는 행위를 우리는 등록이라고 불렀고, 등기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말 그대로 등기라고 불렀는데, 자,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먼저 등록되고 후에 등기되더라 라고 해서 선등록 후 등기 원칙, 이런 말 붙였잖아요. 자,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선대장 후 등기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대장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이런 선후 관계가 여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존 등기를 해야 등기부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보존 등기 신청하는 이 단계에는 등기부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뭐 가져와서 보존 등기 신청하라? 대장 가져와서 신청하라. 이 말은 등기부 만들어지기 전에 뭐부터 만들어져 있다? 대장부터 만들어져 있다라는 선후관계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장에서 최초 소유자로 등록돼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대장은 표시만 공시하느냐? 안 해요. 소유권을 가진 자, 소유자에 대한 것도 공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등기부도 당연히 권리자만 공시하는 게 아니고 그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 어떤 부동산이다라는 표시를 공시하고 권리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표시도 공시해요. 그러나 우리 등기부상의 표시는 등기소에서 별도로 비용 시간 들여서 정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대장의 표시를 그대로 뺏겨올 뿐이다. 비용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맞죠? 그리고 우리 지적공부의 소유자도 등기부가 공시하는 소유자를 그대로 뺏겨올 뿐이다 그랬습니다. 맞죠? 이거 기억나세요? 이 지적법 할 때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표시는 대장이 정하고 권리자는 등기부가 정하고, 그럼 등기부의 표시는 대장 표시를 뺏겨오면 되고 대장의 소유자는 등기부 소유자를 뺏겨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뺏겨오고 뺏겨가게 되는데 문제는 대장이 처음 생길 때, 이것을
대장이 내용을 신규로 처음으로 등록하면서 만들어진다 해서 신규 등록이 될 때 이런 말을 지적할 때 했어요. 신규 등록. 자, 신규 새로 등록함으로써 대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신규 등록하는 이 시점에서는 선대장 후 등기부니까 등기부 있다 없다? 등기부가 없다. 그럼 등기부가 있어야 소유자를 뺏겨올 수 있는데 등기부가 없으니까 소유자를 뺏겨올 수가 없죠. 그래서 신규 등록 많이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 뭐 2년 내지 3년에 거의 무조건 최소 한 번은 지문에 나온다. 외워야 된다 한 것 중에 신규 등록할 때의 대장상 토지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정리하지 못한다. 즉 등기부 소유자를 뺏겨오지 못한다. 왜? 등기부 없으니까지.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정하더라? 지적소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조사해서 결정하더라. 직접 조사해서 결정하더라. 그렇게 대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등기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당신이 그 건물 신축한 사람 맞냐? 아무나 와서 지 앞으로 등기해 주세요 하고 등기해 줬다가 진짜 소유자 아니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네가 소유자라는 걸 증명을 해야 네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줄 텐데 어떻게 증명하느냐? 시장군수구청장이 나를 소유자로 인정해 준 서류 뭐 들고 오세요? 대장 들고 오세요. 그럼 대장에 당신 이름으로 등록돼 있다면 그 등록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결정한 소유자로 인정된 자잖아요. 그러면 등기부에 등기해 줄게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건축물이면 건축물대장의 몇 번째 소유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당연히 보존등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최초 소유자가 아니고 이전 등록받은 두 번째 소유자는 보존등기 신청 가능하다. 이전 등기해야 된다. 그건 이전 등기해야 돼. 이전 등기. 보존등기를 못하는 게 원칙이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최초 소유자가 대장에 자기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 대장 들고 기분 좋게 등기소 뛰어가다가 블랙아이스, 지금 길도 미끄러기가 딱 자빠라졌는데 돌아가셨어. 자, 등기하고 돌아가셨다, 못하고 돌아가셨다.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때 그 밑에 있는 상속인, 자식이나 배우자는 돌아가신 분 명의로 이렇게 우리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분의 재산이 남아있는 자식들이나 배우자에게 승계가 되겠죠. 그걸 상속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돌아가신 분, 재산이 넘어가야 되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른다. 피상속인. 그리고 남아서 재산을 넘겨받는 사람들은 통칭 상속인 이렇게 불러요. 이 피자가 있냐 없냐 따라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갑이 사망했고 자식 A, B가 있더라. 갑이 사망했다. 명칭을 뭐라 부른다? 피상속인. 상속이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A, B 남은 자식은 상속을 받는 사람, 상속하는 자, 상속인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때 갑이 사망을 했어요. 이 사람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보존 등기 못하고 사망했죠. 그럼 그 밑에 있는 A 또는 B라는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이 최초 소유자였으니까 갑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받을 것인가? 돌아가신 분 명의로 어떻게 등기할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명의로 보존 등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것인가? 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 법은 어떻게 하고 있다? 상속인이 바로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하면 된다. 돌아가신 분 명의로 보존 등기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게 한 3년 됐죠. 우리 시험에 지문에 나온 점. 가끔씩 나옵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만이 아니고 그 상속인도 바로 자기 명의 보존 등기하면 됩니다. 3년쯤 전에 뭐라고 나오느냐?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부동산이 원시 취득된 보존 등기 안 된 부동산이라면 최초 소유자인 피상속인 갑 명의로 보존 등기 후 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기하여야 한다. 맞다, 틀렸다. 틀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는 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몇 년 주기로 계속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상속인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승계 취득에서 포괄 승계, 특정 승계, 이런 용어들 배우셨어요? 특정 승계는 원인 한 가지로 재산권 하나가 넘어오는 거고, 포괄 승계는 하나의 원인으로 재산권이 포괄적으로 여러 개가 같이 넘어오는 거다. 그죠? 그럼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이라는 원인 하나인데 피상속인 재산 하나가 넘어와요? 다 넘어와요?
다는 뭐죠? 특정성계, 포괄성계. 포괄성계의 대표적인 예가 상속계야. 그럼 상속을 뺀 나머지 포괄성계들도 바로 보존 등기 가능한가? 그렇다라는 거야. 그렇다. 상속을 제외한 그 밖의 포괄성계 받은 사람들도 바로 보존 등기 하면 됩니다. 이 포괄성계 대표적인 것이 법인의 합병 그리고 포괄유정 이런 게 있어요. 포괄유정. 합병이나 포괄유정 같은 것은 여러분이 민법 한번 더 듣고 우리 1, 2월 달에 이제 정식 수업 들어가면 그때 한번 얘기를 드리자. 자, 이렇게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예외. 자, 이 최초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 이전 등기해야지 보존 등기 못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외. 지적 공부에서 보니까 최초 소유자가 개인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가 소유자더라. 그리고 그 대한민국으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자는 자, 이전 등록 받았으니까 첫 번째 소유자, 두 번째 소유자요. 원칙 두 번째 소유자는 보존 등기 가능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예외로서 지적 공구상 하고 났습니다. 자, 지적 공구는 토지 장부 얘기합니까? 건축물 장부 얘기합니까? 토지 장부. 이 지자가 땅 지자잖아. 우리 지적부 할 때 지. 그래서 지이니까 이거는 토지만 해당돼요. 토지만. 건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 토지의 경우에 대장을 보니까 최초 소유자가 누구더라? 국가더라, 국가. 그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우리가 받았을 때, 즉 국가가 최초 소유자인 토지가 있는데 그게 개인에게 불화가 되었더라. 그때 그 개인은 국가 명의로 보존 등기를 거쳐서 이전 등기 받아야 되느냐, 그 개인 명의 바로 보존 등기 하면 되느냐? 바로 보존 등기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적 공구상 갑으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을 보존 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해요. 최초 소유자는 무조건 누구여야 돼요? 국가여야 됩니다. 국가.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상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자 보존 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해요. 건물은 안 됩니다. 토지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토지만 가능하다. 최초 소유자가 반드시 누구여야 된다? 국가여야 된다. 그때만 바로 보존 등기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단순한 거예요. 자, 국가는 배 깔고 낮잠 자고 놀다가 띵굴띵굴 하면서 저 벽에 부딪혔다가 떼굴떼굴해서 요 벽에 부딪히면서 시간 보내는 그런 단체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단체다. 여러분도 이제 이념적으로는 국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실제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죠? 어쨌든 국가는 굉장히 바쁜 단체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는 그 진정성이나 신뢰성이 보장이 되어 있는 단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국가를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나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국가가 그 토지를 개인에게 불화를 해야 되는데 그 불화를 정상적인 등기 절차를 거치려면 등기를 두 번 해야 돼요. 국가 명의의 보존 등기를 한 번 하고 그리고 국가가 개인에게 이전해주는 이전 등기를 한 번 하고 등기 신청 몇 번? 두 번 들어가야 되잖아. 이 바쁜 국가를 그렇게 일반인처럼 똑같이 굴릴 수는 없더라. 국가한테는 그렇게 편의를 봐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국가 편의죠. 국가 편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판결로 소유권 증명하는 자도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판결로 소유권 증명하는 자, 판결. 자, 여기서 이 판결하면 법원이 내린 결정인데 이 법원이 내린 결정은 1심 판결, 2심 판결, 3심 판결에서 세 심급의 판결이 있다. 자, 그때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하기 위해서 판결받았다 할 때 판결은 무조건 무슨 판결일 것? 확정 판결일 것.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납니까? 우리 단독 신청할 때 그거 했었어요. 자, 해서 이 판결은 무조건 확정된 판결이 됩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 가지고는 때려 죽여도 등기 안 해줍니다. 확정 판결해야 돼요. 확정 판결. 자, 1심 판결 났다. 나보고 소유자를 하더라. 바로 등기소 뛰어갑니다. 등기 안 해줘요. 왜? 1심 판결은 2심에 가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뒤집어지지 아니하는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결은 확정 판결이겠죠. 대법원 판결은
바로 등기 신청이 가능한 판결이에요. 그러나 1심 판결도 2심으로 항소하기 위해서는 항소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항소하지 않으면 항소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때 되면 1심 판결도 확정 판결이 될 가능성은 있죠. 어쨌든 확정된 판결이어야만 등기 가능하고 판결이 확정이 안 됐을 때는 등기 안 해줍니다. 이거는 일체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판결은 아닌데 확정된 판결과 효력이 똑같은 뭔가가 있더라. 판결은 아닌데 확정 판결과 힘이 똑같은 게 있더라. 그렇다면 확정 판결처럼 등기가 가능하더라. 그게 뭐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각종의 조서, 이름이 조서로 끝나야 됩니다. 조서, 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 제소전 화해조서 이런 식으로 조서라는 이름으로 끝나야 돼요. 이 조서는 법원이 작성한 공적인 서류입니다.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공정증서가 있다면 등기가 가능하다. 안 되죠? 공정증서는 법원이 작성해 주는 게 아니고 공정사무실에 가서 작성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조서는 누가 작성한 거예요? 법원 작성의 서류입니다. 조서라는 이름이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 가능한데, 자, 문제는 이 확정 판결이에요. 확정 판결은 다시 그 판결의 형태에 따라서 이행 판결이라는 게 있고 형성 판결이라는 게 있고 확인 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언젠가는 들어야 될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원래 11월, 12월 달에 입문 과정에서는 잘 안 다루는데 한번 다루고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 알아야 되니까. 자,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났는데 갑하고 을하고 이게 네 끼다 내 끼다 막 싸우고 있었는데 법원 판결이 자, 이 부동산은 을의 것이 되어야 되므로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이렇게 나오는 판결이 이행 판결이에요. 자, 형성 판결은 갑은 을에게 형성하라 이건 아니고 어떤 판결인지 판결이 나니까 법률 관계가 만들어져 버리더라. 이걸 형성 판결이라고 그래요. 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에 따라 법률 관계가 권리가 빡 인정이 돼 버리더라. 그 형성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은 자, 이거는 을의 것이 되어야 되므로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 이행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행하라 했으니까 그 판결에 따라 을에게 등기가 되어야 을은 소유권이 들어갑니다. 이행 판결은 판결만 가지고 바로 권리 취득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나 형성 판결은 판결이 있으면 바로 권리 취득이 되는 거야. 형성시켜주니까. 확인 판결은 이 부동산은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법률 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확인시켜주는 판결이 확인 판결이라고 그러는데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실까 봐 얘기 드렸고 그냥 이름만 아시면 돼. 이행, 형성, 확인. 그리고 여기서 갈라지는 것만 외우면 되는데 자, 여러분 민법 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는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권리를 취득한다. 단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민법 187조예요. 자, 거기서 판결이 나왔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상공판결 나오잖아. 판결. 그 판결도 당연히 확정 판결이어야 되고 근데 확정 판결 중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 들었죠? 왜? 등기 없이도 권리를 취득한다 했잖아.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하기 위해서는 판결에 의해서 권리가 바로 만들어지는 판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형성 판결이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이 있다고 해서 등기 없이 권리 취득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87조가 얘기하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확정 판결 중 이런 형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판결이어야 될 것인가? 이제 그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다 됩니다. 다 돼. 모두 가능하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외우셔야 되는 거야. 여기 이제 가끔씩 시험에 나오니까. 그럼 민법 187조의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그런데 우리 등기법상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어떤 판결? 다 이행, 형성, 확인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이 판결의 내용 중에 이 부동산의 최초 소유자가
갑이다라는 내용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갑은 그 판결 가지고 보존득기 신청 가능한 거예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이 A가 신축을 했어요. A가 신축했어요. 그럼 A 명의로 보존득기 돼야 되겠죠? 그런데 갑 명의로 보존득기가 돼버렸어. 잘못된 느끼죠? 자, 그런데 A가 내가 신축했거든요. 증명을 하고 보존등기 신청을 해도 보존등기 안 받아줍니다. 왜? 1부동산 몇 등기 기록? 1등기 기록이잖아. 부동산이 하나면 등기부도 몇 개? 하나만 두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잘못된 등기일 망정, 갑 명의에 등기가 돼 있죠. 그럼 등기부 하나 만들어져 있잖아. 근데 A가 또 보존등기 신청하면 등기부 하나 또 만들어야 되죠. 그럼 1부동산 2등기 기록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A의 보존등기는 무조건 각하야. 만들어줘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등기부 없애고 오세요. 그래야 해준단 말이에요. 없애고. 그래서 A는 갑을 상대로 보존등기를 말소하라. 말소하면 등기부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갑은 내가 이 보존등기 하기 위해서 위변조 비용 등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니는 입만 갖고 말소하라 하노? 그리는 못하겠다. 사기꾼들이 대표적인 형태죠. 그래서 A는 갑을 상태로 보존등기 말소하라 소송을 냅니다. 자, 소송을 내니까 말소하라 판결이 나는데 그 판결의 내용이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자, 이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 소유자가 누군가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 바 갑과 A가 제출한 증거 자료에 의해서 당원이 판단한 바로는 이 부동산의 최초 취득자는 A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잘못된 갑의 보존등기는 뭐하라? 말소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의 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지만 그 내용 중에 이 부동산의 최초 취득자, 소유자는 누구다? A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A는 그 판결문 들고 바로 등기소로 쫓아가는 거야. 자, 그리고 등기관한테 판결문 한번 보세요. 법원 판사님이 확정 판결 내렸는데 소유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A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그 A거든요. 보존등기 해주세요. 아이고, 법원 판사님이 니를 인정해 준대. 등기해 주지. 가져오세요. 다만 서류는 요거 저거 갖춰오세요. 그러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판결 가지고 소유권 증명하는 자도 무슨 등기? 보존등기 신청은 가능한데 이때 형태는 상관없지만 반드시 판결의 내용 중에 이 부동산의 최초 소유자가 누구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그 누구라는 사람이 보존등기 신청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가는 거더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수용. 네. 다른 사람도 요 오면 그랬어요? 네. 네. 스피커도 그죠? 카리스마 뛰어난 사람과 지금 놀래갖고 지금 그죠? 막 뜬다. 볼륨 조금 낮출까요? 네. 자,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자, 이 사람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데, 자, 수용은 우리 민법 187조가 얘기하는 공용징수의 대표적인 예가 수용입니다. 공용징수. 공용 뭐예요? 공공의 용도로 쓰겠다는 거예요. 공공의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징수, 뺏어버리는 거야. 그게 수용, 대표적인 게 수용입니다. 수용.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분단, 여기 있는 책상들이 하나의 필지들이다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분단 땅을 전부 도로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는 소유자인 그 개인하고 그 개인이 허락하는 자만 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러나 도로를 만들게 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죠. 이게 공공의 용도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소유할 때보다 도로 같은 이 공용 재산이 되어버리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땅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그럼 국가적으로 보면 이게 공공의 용도로 쓰였을 때 개인이 쓰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크다는 거야. 훨씬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걸 도로로 만들어야 될 당위성은 나왔는데, 자, 이 도로를 만약에 개인 소유물이니까 이 민주주의 사회 하나하나를 다 사들여야 된다면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얼토당토하는 가격을 부르더라. 우리 얘기하는 알박기 또는 가격과 상관없이 내가 나서
나는 여기 이 땅에서만 내가 자라온 사람인데 이 땅은 억만금을 줘도 내가 팔기 싫어. 그리고 우리 애들 물려줄 거야. 이런 분이 있으면 그 분의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땅을 가져오지 못하고 도로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들죠. 그래서 공용징수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공공의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사 이하를 묻지 아니하고 징수, 박탈, 뺏어버리는 거야. 그게 공용징수인데 그 징수의 대표적인 것이 수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용. 그럼 수용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부터 저 뒤에까지 도로 만들거든요. 자, 소유자들 모이세요. 다 모였어요? 이 땅은 가격이 얼마니까 얼마, 저 땅 가격이 얼마. 일방적으로 딱 정해. 공시지가 대비해서 요즘 한 80%? 70% 넘어. 이 정도 요즘은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해가지고 주겠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자, 일어나시고 우양우 앞으로 가세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나가라는 얘기지. 못 나가겠는데? 어이, 들래? 맞죠? 들래? 그렇게 해서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소유권을 박탈하고 쫓아버림으로써 이 정식적인 법 논리는 그게 아닌데 일시적으로 소유자가 없는 땅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국가가 수용을 하게 되면 넘겨받는 게 되는 거예요. 소유자 없는 걸 처음으로 취득하는 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취득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은 법적 효과가 원시 취득이에요. 넘겨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을 하게 되면 만약에 땅을 샀다면 매매 대금을 지급하겠죠. 그러나 수용을 하게 되면 수용 보상금이라고 해서 권리를 박탈한 데 따른 보상으로서의 금전을 주는 거예요. 용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수용은 그 법적 효과가 뭐더라?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이니까 수용을 했을 때는 당연히 무슨 넣기 하는 거다? 보존 넣기 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뉩니다. 자,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수용했어요. 당연히 보존 넣기 합니다. 그런데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수용했어요. 자, 등기된 것 수용했든 미등기된 것 수용했든 수용은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니까 다 보존 넣기 해야 되겠죠? 그러나 등기된 부동산 수용했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특이한 거예요. 여기 특이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 정식 수업 들어가면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파트를 별도로 배웁니다. 자, 요거는 어떤 법적 논리 때문에 저리 가는 게 아니고 법적 논리에 따르면 둘 다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등기된 부동산, 자, 우리나라 현재 등기된 게 미등기보다 훨씬 많죠?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다 수용을 해가지고 수백 수천 필지를 수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면 등기관이 죽어난다. 등기관이. 자, 보존 등기하게 되면 등기부 만들어지죠. 그런데 등기된 부동산이니까 기존에 등기부가 존재했겠죠. 그냥 보존 등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아까 1부동산 2등기 기록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럼 등기관은 뭐 해야 되느냐? 전체 부동산 멸실 등기 등을 통해서 등기부를 없애는 절차를 일률적으로 다 밟아야 됩니다. 그 많은 토지. 그래 놓고 다시 그 많은 토지 보존 등기하면서 등기부를 다시 만들어내는 절차를 또 취해야 돼요. 등기관은 엄청 바쁜 직무, 직렬의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등기관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없애고 만들지 말고 기존의 등기부를 이용해서 한 방에 끝내도록 해주자. 그러면 무슨 등기함으로써? 이전 등기함으로써. 등기부를 없애지 말고 그대로 쓰면서 등기를 끝내자라고 해서 편의상 이전 등기로 가는 겁니다. 어쨌든 수용하고 나왔다. 원래는 보존 등기 하는 건데 그럼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나왔어요. 부동산을 수용했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 등기하면 된다. 밑도 끝도 없이 어떤 부동산이냐 상관없이 그래 나왔어요. 맞아요. 왜? 우리 등기법이 부동산을 수용한 자는 보존 등기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중에 뒤에 들어가면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한 자는 이전 등기 한다. 이렇게 별도로 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상 수용한 자는 무슨 등기 하는 거다? 보존 등기 하는 건데 다만 그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라면 등기된 부동산이라면 이전 등기를 하더라. 이렇게 해서 원칙과 예외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아무 말 없이 부동산을 수용한 자는 보존 등기하면 된다. 맞다. 그거 되고 등기된 거는 이전 등기해야 되니까 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걸 판단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법 공부하면 그런 것들 좀 헷갈립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을 보고 감으로 때려잡으면서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문제 알아듣죠? 그런 게 있습니다.
해서 요 세 사람은 자 토지 보존 등기도 가능하고 건물 보존 등기도 가능한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건물은 별도로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건물 보존 등기 신청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른쪽 도표 오른쪽 4번에 보면 자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구청장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된다. 자, 이 사람들의 확인으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소유권 증명하는 자, 이 사람은 건물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존 등기 관련해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일단 여러분은 뭘 확인하셔야 되느냐? 대상이 건물이냐 토지냐를 확인하셔야 돼. 토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요 확인받은 자는 건물 보존 등기 신청만 가능해요. 토지는 이거 인정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요 2번에 나오는 것은 앞에 있던 이 보존 등기 신청인이 어떤 사유로 좀 어려운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런 경우 이제 예외의 예외로서 이제 요렇게도 할 수 있다는 정도인데 뭐 그거 모르셔도 되고 그러면 여러분 요것만 아시면 돼. 특별자치도지사. 요 퉁쳐서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그래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가면 우리 제주도 지금은 제주도라는 명칭 대신 제주특별자치도라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공식 명칭이. 이 제주도에는 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그런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시장이 선거로 뽑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시장이 선거로 안 뽑혀요. 우리 밀양시, 김해시, 양산시 시장 다 선거로 뽑습니다.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러나 제주에 있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당신이 하세요라고 임명을 하고 제주 전체를 하나의 어떤 자치단체로서 도지사가 꾸려가요. 밑에 사람들은 하라는 대로 따라오는 사람이지 스스로 자치하도록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가면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돼요. 확인받는데 뭐 건물이 어디에 소재하고 어떻고 건물 표시가 이렇고 하는 거 하고 이 사람들이 확인했다는 그런 서류들인데 이런 거 해서 나옵니다.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간단하게 나와요. 아니 조금 어렵게 나올 때도 있는데 대충은 간단하게 나올 때가 많죠. 아까 얘기했던 지적공구상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는 토지나 건물의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틀렸죠? 틀렸죠? 이 토지만 가능하잖아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이든 건물이든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틀렸죠? 뭐 설마 그리 나올까요? 이미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공부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나올 때는 의외로 굉장히 쉽게도 나옵니다. 그게 보존등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등기 갈 텐데 이전등기에서는 막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나뉘는 게 많아요. 많은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은 우리 정식 수업 가서 하고 여기서는 한 가지 정도만 보고 갈 겁니다. 일단은 뭐부터 하고? 시부건 휴식부터 하고. 그죠?